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전문가 이정열입니다. 자, 금일은 10월 8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2시 44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함께 살펴보실 종목은요. 두산퓨어셀이라는 기업이고요. 코드번호는 336260입니다. 자, 제가 그동안 두산중공업과 두산인프라코도 브리핑을 지속적으로 해온 적이 있는데요. 자, 오늘은 두산퓨어셀에 관련돼 가지고 좀 브리핑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자, 두산퓨어셀을 일단 사업보고서를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업보고서를 한번 보면은 우리 사업의 내용을 한번 보고, 자, 두산퓨어셀을 어떤 기업, 어떤 그런 사업을 영위를 하는지 우선 사업보고서를 보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연료전지 부분에서도 지금 두산퓨어셀이 관련주로 엮여있는 부분에서 2차전지라든지 뭐 해상풍력, 뭐 전력 저장 장치라고 하는 거죠. 발전용 연료 전지, 친환경 사업에서도 좀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그런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야도 진행하고 있고, 자, 제품의 연료 전지 주기기가 발전 설비, 이 발전 설비라는 부분이 자, 비중이 거의 뭐 절반 이상, 거의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자, 그리고 그런 상황이고요. 지난 제1분기 1기에서는 94% 정도의 비중을 차지했지만 2기에는 74% 정도로 이제 유지 보수 비용이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산업입니다. 자, 이걸 보면 확인하실 수가 있듯이 이거를 제품을 먼저 이 연료 전지를 설치를 하게 되면은 이 장비를 보수하고 유지를 하고 하는 부분이 추후에 1차적으로 발생하는 게 설치와 이 장비의 비용 이런 것들이 좀 진행이 되고, 여기에서 이제 설치를 한 부분을 유지하고 보수하는 뭐 말 그대로 AS죠. AS 시장이 점점 늘어날 것이다 라는 부분들, 그리고 1차적인 부분에서는 판매가 늘어날 것이다 라는 부분들이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알 수 있는 그런 요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친환경 산업으로 좀 분류가 되어 있는 상황이죠. 연료전지 친환경 발전 설비가 지금 좀 그린 뉴딜 관련해서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있는 그런 산업이기도 하고, 뭐 해상풍력이라든가 태양열 발전 그런 부분에서도 연료전지 산업이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라는 부분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수소에너지 관련해서도 수소 경제에서도 발전량이 좀 늘어나면서 여기에 대한 수혜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바탕으로 정부에서도 신재생 에너지 수소 경제에서도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 라는 부분들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사업적인 부분에서도. 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바이든 대선 후보가, 미국 대선의 후보죠, 바이든 대선 후보가 친환경 관련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그런 발언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친환경 기업들의 움직임, 주가 흐름이 긍정적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은 앞으로도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는 그런 기업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지분 구조의 변화가 조금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두산의 지주, 두산그룹의 지분을 좀 가지고 있었다면 두산그룹이 대략적으로 19% 반올림하면 20%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20%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좀 블록딜이 있었습니다. 시간 외에서 지분의 19%를 이 절반이 지금 남아 있는 게 두산중공업의 중공업의 이 지분 절반을 주고 나서 매각 대상 이 지분이 20%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정확하게 19%에서 20%에서 시간 외로 전량 매각을 하려고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절반밖에 팔리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이 두산인프라코와 두산중공업을 브리핑을 해 드렸을 때 이 관련 이슈들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두산중공업 입장에서는 사실 결과적으로 말씀드렸을 때는 두산퓨어셀에서도 크게 뭐 사업의 변화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두산이 가지고 있는 이 지분을 두산중공업에 주기 위해서 이 지분을 지금 나머지 20% 정도를 두산중공업에 지분을 주고 사업 구조를 변화를 시키기 위해서 진행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원래라면은 지분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산이 두산중공업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인프라코어,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퓨어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죠. 되어 있었는데 투산인프라코어가 여기 지분 구조가 자, 투산인프라코어가 계열사로 이렇게 건설기계 쪽이니까 코어와 팝캣 자 이런 부분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투산 팝캣이 또 이제 투산 가지고 있는 계열사를 가지고 있고 뭐 이렇습니다. 대충 대략적으로 자 여기에서 두산인프라코는 일단은 두산인프라코는 나중에 따로 다른 그 브리핑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퓨어셀 지분을 여기 있는 거를 여기로 두산중공업 밑으로 자 보내기 위해서 두산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을 한 40%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20% 정도 이렇게 떼주고 나머지 20%를 블록 D를 통해서 매각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 지분의 절반만 매각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두산퓨어셀을 두산중공업 밑으로 해서 두산중공업을 친환경 기업으로 그리고 두산퓨어셀이 1차적으로 수익 지분 구조를 좀 단순화를 시켜가지고 그 수익 구조를 좀 집중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집중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일련의 조치라고 지분의 그 구조상의 조치다라고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지금 블록딜이 10% 정도 절반 정도가 남고 있고 여기서 또 절반 나머지 남은 원래 일차적으로 한 번에 딱 끝내려고 했어요. 한 번에 딱 끝내려고 했는데 다 못 팔았죠. 10% 정도가 지금 절반이 남아있는 상태인데 절반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절반이 다시 한번 진행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은 좀 불확실성으로 좀 남아있는 주가에 좀 부정적으로 상승을 좀 제한시키는 요인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친환경 산업을 영위하지 않는다, 기업의 가치가 변한다 그런 부분에서는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 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을 하면서 주가 흐름은 긍정적이게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이게 진행될 수 있다. 라는 부분이 주가에 긍정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때 주가가 좀 하락한 거는 글로벌 증시뿐만 아니라 FOMC의 불확실성이 부각이 되면서 그런 실망감이 반영이 된 글로벌뿐만 아니라 국내 증시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수 자체가 좀 조정을 받은 그런 구간이었기도 했기 때문에 주가 하락은 불가피했었습니다. 자, 지금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하필 이때 두산이 지금 지분 매각을 하려고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 지분 매각을 하는 이유는 뭐 단순합니다. 두산중공업에 지분을 좀 주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서 양도세를 낼 돈이 없어서 남은 비중을 좀 팔고 두산중공업에 좀 넘겨주고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각을 진행을 했는데 일단 여기에서 조금 절반 비중을 팔지 못한 그런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바이든 대통령 후보도 대선 후보도 바이든 대선 후보도 친환경 정책으로 관련해가지고 좀 공약을 내세우고 긍정적인 투자 심리를 형성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지금 국내에서도 정부의 정책적인 부분에서 친환경 정책은 앞으로도 계속 진행이 될 것이다. 펀드까지 조정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육성하려고 하는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매우 긍정적인 상황이다. 라는 부분에서 단기적으로 우리 지분의 절반은 남아 있는데 아직까지 뭐 매각을 다시 추진을 하겠다라는 소식은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추진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죠. 추진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좀 불확실성으로 남아있으니까 참고를 해서 리스크 대응 차원에서 알고는 있자라는 부분들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주가가 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반영이 될 것으로 저가 매수 기회로 작용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크게 우려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AP투자연구소에서는 매일매일 무료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상단 부분에 웹사이트가 확인이 되시는데 AP투자연구소를 클릭하셔서 들어오시게 되시면요. 홈페이지 중앙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는 내역이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셔서 들어오세요. 하단 부분에 좀 내려다 보시면은 저희가 매일매일 이렇게 종목을 추천드리고 리딩을 해드린 게시판들이 확인이 되시죠. 자, 10월 5일 게시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장전에는 뉴욕 증시, 미국 증시가 어떤 움직임을 보여줬는지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9시부터는 종목 추천을 드리게 됩니다. 자, 네오크레마가 현재가 9,500원 기준의 매수, 그리고 1차 목표가 9,785원, 손절가가 9,160원, 그리고 마이크로 프렌드가 현재가 6,100원의 매수가를 알려드렸고 목표가 6,280원,
손절가 5,82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녹십자 웰빙이 현재가 15,000원 기준으로 매수하시라고 안내를 드렸고 1차 목표가는 15,450원, 손절가는 14,2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추천드린 종목들이 움직임을 보이는데요. 자, 9시 5분쯤에 네오크레마 1차 목표가 돌파, 추가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라고 차트를 통해서 이렇게 같이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자, 마이크로 프렌드도 9시 3분 1차 목표가를 달성을 했다라고 알려드리고, 이렇게 녹십자 웰빙도 1차 목표가를 달성을 했다라고 게시판을 통해서 사진을 통해서 자세하게 안내를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도 설명을 드리는데 지금 9시 21분에 네오크레마가 30% 상한가를 달성을 했다라는 내용도 말씀을 드렸고, 종합적으로 우리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댓글을 통해서 이렇게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종목 추천 종목들이 어떻게 됐는지 결과를 이렇게 정리를 자세하게 해드리면서 결과 정리를 이렇게 좀 해드리죠. 자, 이렇게 해드리면서 다양하게 리딩을 자세하게 상세하게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매일매일 종목을 무료로 추천드리고 리딩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많은 도움을 받아가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